발표를 해주고 감사합니다. 바쁘신 대리. 오늘은 10년 정도 젊어 보이시네요. 아유, 참. 앉으세요. 고강식 부회장님. 우리 네네. 부회장님. 부회장. 네, 예, 그럼요, 예. 그럼요. 예. 네, 네. 감사해요. 아까 인사 올렸어요. 네네네. 앉으세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건 그죠? 아니, 자, 이쪽으로 한 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하고는 저하고는 인연이 워낙 깊어가지고. 나쁜 얘기 아니고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기대위원장 명함 나도 하나 받아봐요. 네네네네네. 그럼요. 그러면요. 네. 회장님 명함도 하나. 어제 보니까 네. 추경호 네네. 대표가 아주 대폭 양보를 했는데도 법사위원장 한 자리만 달라는데도 그거를 갖다 거절하고, 본래 간행상 대통령을 모시니까 여당이 운영위원회도 하고 그럼요.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이 같으면은 안 되니까 그거는 나누고 하는 게 관례인데 그거를 수혜 행포로 너무 그리 하니까 모양이 안 좋아.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의장이 같으면은 법사위를 둘 의미가 별로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국회 운영이. 그러면 앞으로 뭐 무조건 일방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하고 맨날 그걸 반복하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예,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대신 미국은 거부권이 수백 건씩 해요. 대통령이요. 그리고 이렇게 재심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2요구권보다는 그냥 파켓 비토라고 그래서 그냥 공포 안 하면 이게 이제 거부권으로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수의 힘을 가지고 너무 합리적으로 정치를 안 하면은 결국은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지. 길게 봐서는 저희도 이제 옛날에 저희들이 강행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다 다시 돌려놨어요. 돌려놓고 어떨 땐 저희가 여당일 때 그렇게 강행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기억나실게 노동법. 21대 국회도 네네. 자기들이 일방통행하다가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백지화해놓고 네. 그건 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네. 우리 회장님은 차원의 힘든 고비를 잘 수습을 하시고 당을 빨리 추스려서 좀 제대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이 되도록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정치력을 특별히 좀 발휘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받침을 할 테니까 당당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국민이 막 누란의 위기처럼 국회를 쳐다보는 안타까운 마음이거든. 또 우리 당이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노인층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당은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그래, 노인에 대한 배려를 하시는데 지금은 노인이 자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내년 되면은 초고령 사회 진입이고 지금도 그냥 980만의 노인이 되는데 그 점심 식사를 양당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점심을 경로당에서 해 먹으려 하면은 그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젊은 할머니 보고 좀 밥해라 하면은 나도 노인이라서 경로당에 나왔는데 나보고 일이나 시키나 이래가 또 안 나오고 그래가 식사 도우미를 국가가 배려를 하는데
뭐 한 달에 27만 원 29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 뭐 이런 사람 보고 해라 하니까 그 해당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앞으로 공급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게 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밥을 해먹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아주 당 차원에서 회장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원내대표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취임하시고 노인회가 아주 반듯하고 잘 발전해서 저희들이 마음이 기쁘고, 그 노인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70세 이상이요. 국회의원이 17명이었어요. 21대. 그런데 그 프로테지도 70대 이상이 12.3%고, 제가 듣기로는 680만인가. 그래요. 네, 그런 숫자인데, 그러면은 300명 중에 적어도 30명 정도는 노인층이 배려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당도 2명밖에 입성을 70세, 그것도 70살, 71살 이렇게 된 분에서 많은 노인층의 그 의견 대변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당이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그쪽의 목소리를 좀 증폭시키기 전에는 노인들 말씀이, 그리고 그 70대 이상이라는 분들이 그냥 쇠약한 노인으로 자꾸 보지 말고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고 또 상당한 재산도 있고 또 예전 달라서 공부도 많이 하신 어른들이시거든요. 회사에 회장님으로 계신 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 당이 특별히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충분히 그것을 다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노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배려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미국에 옛날에 가니까 주정부의 원로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끼리 투표하고 출마하는. 그래 그 사람들은 의제가 주로 노인 문제만 다루고 일반 국정에 대한 걸 다루지 않고 노인 문제를 다루는데, 의회 청사는 필요가 없고 하원이 회기가 아닐 때에 거기에 며칠간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에도 뭐 집 구조에 손잡이를 많이 달아주라든지, 또 늦게 보험을 들고 싶은데 고령이 되니까 보험이 없으니까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제도를 만들어 달라든지, 그런 어떤 노인 생활의 불편함을 스스로 도출해 가지고 그것을 의제로 해서 다루어 가지고 그것이 하원 상원에 반영이 돼 가지고 사회적인 실시가 되고, 그러니까 노인이 불편하지 않는 사회가 노인을 통해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들 중에도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노인이 아니까 그거는 아주 일부를 자기가 느끼는 거고, 노인들은 하루 종일 노인으로 사니까 노인으로서의 불편함을 스스로 많이 느낀 것을 표출하니까 그 의견이 의회에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우리나라도 4대 지방선거에 원로 의회 제도를 하나 도입하는 이런 문제를 국민의힘이 적극 검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노인들 보고 지역에 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당선되라고 그러는 건 좀 무리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같은 그렇죠. 경우를 많이 활용해서 제 생각에는 뭐 할 수만 있으면 90대도 한 명 정도는 들어오시고 80대도 두세 명 들어오시고 여유가 있다면은요, 뭐 70대는 뭐 출마해도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서 세대별로 그 노인들께서 젊은 사람한테 부탁해야만
의견이 전달된다. 그런 거보다는 육체적으로는 좀 힘이 약하시더라도 정신력은 여전하시거든요. 그러나 국가 원로로서 우리가 국회에서 꼭 모셔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최근의 생각입니다. 제 말씀이 어떻게? 그게 아주 예. 현명하고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노인들 이제 교통 문제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때 지하철 무임을 하도록 해가지고 지하철 무임 때문에 1년에 연 4천억 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이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만큼 무임으로 차를 타니까 많이 집에 안 있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걷는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해지는데 대도시는 지하철이 있지만은 중소도시나 군단위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형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도 무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이 힘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실은 보전을 지자체가 해줍니다. 뭐 화성시면은 그 버스 회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30% 시에서 70% 해가지고 보전을 해주니까 버스 기사는 350, 400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적자를 지자체가 메꿔주니까 낮에 빈자리는 노인을 대해줘도 돈하고는 상관없이 노인을 우대하는 마음에 대해주면 됩니다. 적자는 지자체가 돈을 이미 다 주었으니까 그냥 굴러가는 차에 낮에 노인을 대해주는 건 의지 문제거든요. 그래 이것은 국회 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시행령이니까 노인복지법 노인우대 조항 거기에다가 시행령이니까 정부 여당이 서로 합의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은 이미 지자체가 다 지원을 해주니까 의지 문제거든.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하시는 동안에 요 하나를 해주면은 노인한테 아주 칭송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아주 저희 생각도 못한 문제인데 어차피 빈 자리인데 그러니까 재정 문제도 추가로 부담하는 게 없고 그래서 버스가 좀 무거워질까 뭐 그 외에는 그리고 노인들이 지하철 때문에 건강해지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굴러가는 버스가 네. 사람이 좀 탔든 안 탔든 기름을 더 넣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힘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돈은 이미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니까 적자는 다 메꿔줬으니까 의지 문제거든. 낮에 태워주는 거 단지 러시아올 때만 타지 말라 하면 되죠. 그죠. 시간이 러시아올 때는 힘드니까. 출퇴근 시간대는 가고 자제하고. 네. 네. 그래 저거 러시아올 때만 빼고 그렇죠. 9시 반부터 이제 태워주면 되지. 네. 그 우리가 당정 협의가 있으니까 회장님 말씀을 적극 권해보겠습니다. 그 돈하고 상관없이요. 그걸 하면은 대히트입니다. 국민이 뭐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윤석열 후보가 450은 이재명 씨한테 많이 졌고 230은 조금 졌고 전 연령에 졌는데 60세 이상이 1313만에 67%가 윤석열, 30% 이재명. 그 노인표 때문에 미친표 다 갚아주고 남은 게 25만 표거든. 그래가 노인표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다음에 5년 후는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정책을 잘 배려하면 네. 정권을 안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저희 뭐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마땅하죠. 노인 잘 모시는 게 우리나라의 근본이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당정협의 때 꼭 올려가지고 조속히 무슨 문제가 없다면은 시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언이 우리 비서실장께 잘 염두에 뒀다가 빠뜨리지 않도록 챙기면 이거는 당정협의만 하면 돼요. 네, 챙겼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도 저희 위원장님이 당에 얘기를 하면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은희 실장께서
서초구청장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하시긴 저보다도 뭐 네. 노인정 문제는 맞아요.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네. 근데 오늘 구태여 바쁘신데도 같이 오시겠다고 그래서. 아이, 제가 모셔야죠.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회장님 당선되고 제일 일성이 우리 어르신, 천만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만 하시는 분이 우리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양당에다가 어르신 그 비례대표 어르신을 몫으로 기초단체부터 의회부터 비례대표 몫으로 달라고 양당에 공문도 보내고 또 직접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하루 이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도 답답해 가보니까 국민의힘마저도 정강정책에 안 들어갔다 이거야. 당 정강정책에 어르신은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 장애인하고 여성만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네. 정강정책에 일단은 넣어놔야 된다 하더라고요. 일단 뭐 민주당은 나중에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부터라도 이래가지고 어르신을 대접하는 이게 모습을 보여야 전부 다 그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안 되면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기초단체 의회부터 시작해서 불뿌리부터 시작하면 노원으로 몫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말씀 나누셨으니까 아니, 두 분이 괜찮아, 따로- 괜찮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 이거 그리고 뭐, 건이. 내가 이걸 드리는데 네. 내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애를 안 낳는 대신에 노인은 안 죽고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너무 변해가 노인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못합니다. 모든 것이 교섭 시대고 또 여러 가지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교육이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이거든요. 그래 지금은 폐교가 자꾸 생기거든. 그래서 앞으로 노인을 교육부에서 노인 교육을 정식 교육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노인들도 요 시대에 적응하는 교섭부터 시대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시대 변화에 대한 이런 전산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폐교가 큰 두통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폐교를 노인 학교로 하면은 시설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장은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 노인 중에 선생들이 다 있습니다. 노인 중에 선생이 있으니까 무료 봉사로 일단은 교사가 되어지면 되거든. 그러다가 정착하면서 국가가 점차적으로 얼마씩 교사들한테 페이를 주는 식으로 하면은 큰 부담 없이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학교를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문제, 그래가 노인이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돈이 있어도 키오스크를 할 줄 모르면은 뭐 아무것도 사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뀐 시대에 맞는 교육부터 또 운동을 막 해야 누죽걸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데 그러면 다양한 운동을 또 하도록 만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그 노인 학교에서 수업 중에 실습 위주로 많이 하면서 노인이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채택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다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먹히가 번쩍번쩍 뜨이는 원래 정치하실 때부터 그 해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잘 노인이 편안하고 건강하시고 참 사회 봉사도 계속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장수하시고 그러는 나라가 돼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특히 교육 분야는 우리가 사실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그러면 배워야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 자체가 건강에도 도움이 되시고 회장님 말씀처럼 사회에 적응하고 또 기여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오늘 교육부 장관하고도 얘기하고 저희 당에서 제가 발언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식 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